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 1월에는 2%대였는데 다시 또 3%대로 올랐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물가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예, 물가가 그러니까 조금 하락세로 가는 듯하다가 예. 다시 반등했다. 예. 네. 예, 이게 이번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2%와 3%는 어감이 다른 이런 문제를 떠나서 거시경제 목표 관리 차원에서요. 소비자 물가 억제 목표가 2%거든요. 예. 그러니까 2.0이 되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또 올 1월 달까지 물가가 계속 조금씩 상승률이 둔화돼서 전년 동기 대비율이 2.8%까지 떨어졌으니까 예. 요게 조금만 더 상승률이 하락하면 금리 인하를 갈 수도 있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웬걸 이게 다시 2월 달에 반전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3.1%로 껑충 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승률 자체는 2.8에서 3.1%면 0.3%포인트로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것이지만 상승세 하락이 상승세 상승으로 다시 반전됐다. 이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당분간 멀어졌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들이 희망하는 방향과는 역방향으로 역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물가가 올라간 게 그 원인이 국제 유가가 또 올라서 그런 거예요? 국제 유가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국제 유가는 오히려 1년 전에 비교하면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제 유가가 6개월 전에 크게 하락했는데 최근에는 하락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조금 불안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결정적인 것은 문제의 과일 가격입니다. 이 과일 가격이 치솟으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물론이고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PPI 지수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예. 어느 정도 올랐느냐? 사과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76%? 뭐 이런 식으로 76% 오른다는 것은 지금 물가 억제 목표가 2%인데 예. 거기에 비한다면 35배 이상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사과 안 먹으면 됩니다. 예. 못 그죠? 먹는 거죠? 예, 하여튼 참으면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도미노 물가라고 그랬어요. 예. 사과 안 먹고 굶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다른 거를 먹게 되는데 예. 지금 도미노 물가 쇼크가 터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거 봐요. 귤. 예. 귤은 2월 달에 78%나 올라서 사과보다 더 올라버렸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그렇지 않았어요, 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귤은 흉작도 없었고 예. 귤 내부 생산 과정에 수확 과정에 별 문제도 없었거든요. 예. 사과의 유탄을 맞아서 예. 사과 먹지 마 이러니까 사과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사과 대신 뭔가 한번 찾아보자 해서 너도 나도 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귤값이 폭등을 한 겁니다. 네. 귤뿐만이 아니죠. 토마토, 뭐 비슷비슷한 신선 제품 가격들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오르는데요. 예. 이 신선식품, 과일 가격의 상승은 그것 자체로도 CPI에 영향을 주지만 예. 매일 먹는 또 생필품에 가깝다 보니까 심리적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이거 사과도 오르고 귤도 오르고 다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 임대료도 더 높게 받아야지. 아. 내가 또 급여를 받고 있다면 올 봄에 임금 예. 투쟁 확실히 해서 월급 더 올려받아야지. 이런 사회 전체적인 인플레 심리를 촉발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야말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과, 귤 가격 폭은 역대 최대 상승이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상승입니다. 진심으로 최근에 방울토마토 말고는 먹어본 과일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방울토마토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정부가 사과 뭐 배값 안정시키겠다 해서 600억 원 투자해서 한 최대 반 정도 가격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렇게 될까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사실 눈물겨운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가격은 그동안에도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600억을 투자하면 상승 속도를 조금 둔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사과 공급량이 예. 작년에 작황이 사상 최악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자, 보면은 이 사과가 이른바 이 착과라고 그래서 암수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떤 씨앗을 잉태해야 되는데 예. 지난해 봄에 너무 온도가 낮아서 착과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여름에 집중호우가 와서 열매가 잘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탄저병이 왔죠. 봄, 여름, 가을, 내리 계속 사과를 향해서 공습을 한 겁니다. 이래 됐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에서 사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올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역 제도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고 그래서 검역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사과를 사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품종을 사온다 하면 예. 그때는 농민들이 또 직격탄을 맞게 돼요. 아.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과 생산도 잘 안 됐는데 예. 가격이 내려가 버리면 우리 사과 농사 짓지 말라는 거야? 아니야? 그럼 내년부터 진짜 안 지어버리면 또 사과가 완전히 내년, 내후년에도 폭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농가도 살려야 되고 예. 또 가게도 살려야 되는 거기서 어떤 아주 안타까운 줄타기를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많이 수입해오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검역도 걸려 있으니까 예. 신청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 거기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일의 종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기 네. 때문에 사과, 귤 안 먹었을 때 지금 앵커님도 방울토마토밖에 없다 그랬지만 다른 대체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세요. 그런 면에서 사과 농사에 대한 근본적인 예. 어떤 좀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저희가 비트코인 얘기를 여기서도 여러 번 와우. 했었는데 예. 오늘 주제도 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에요. 뭐 물론 가격이 뭐 조금 내렸다 올라갔다 계속 변동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고점을 찍은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새벽 1시 반 오늘 아침 새벽 1시 반경에 갑자기 피크를 쳐서 예. 그러니까 기존의 역대 최고가 2021년에 기록한 가격을 뚫고 이제 미국 달러 베이스로는 6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그런데 갑자기 또 폭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때는 14%까지 떨어져 있고 지금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이죠.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어떤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사고 예. 팔았냐를 하나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우선 비트코인 왜 가격이 오르느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일반 주식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라는 게 있어요. 예. 이익도 있고 매출, 아, 그렇죠. 재무지표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요인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냥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수요 공급만을 수요 공급만 흐름을 분석해 볼 뿐인데요. 예. 최근에 ETF가 생기면서 좀 수요가 늘었고 또 반감기란 게 있어요. 네. 채굴을 하는데 예. 그 반감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 것이다 하면서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그러다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니까 예. 투자하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이거는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닌가벼 이러면서 또 주식을 마구 판 거예요. 예. 그 비트코인을. 그러다 보니 정말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금 있잖아요. 금. 예. 금은 진짜 금. 예. 진짜 금값은 요새 많이 오르던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또? 예. 금값은 뭐 오른다 해보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폭에 비하면 뭐 상대적으로는 훨씬 적은 건데요. 그러나 그래도 금도 제가 예전에 그 예. 돌잔치 때 친구한테 돌잔치 때 그만 돈 샀는데 예. 반지 예. 요새는 못 사겠던데 너무 그래서 비싸서. 이제 금은
미국 달러하고 대체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원래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가 된 이유가 달러를 가져오면 네. 언제든지 금을 바꿔주겠다. 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달러로 교환해주겠다는 이것을 태환 제도라는데요. 예. 그러니까 달러 이꼬르 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니까 미국 돈 가치가 올라가서 달러가 그 상승세로 올라가니까 그 같은 관계에 있던 금값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로 간다. 예. 금리 인하 시점만 문제지 않습니까? 아직 금리 인하 하진 않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금의 경우에는 네.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제한이 많습니다. 우선 금을 사고 팔 때 세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그 세금을 상쇄할 정도로 큰 폭으로 오르고 내려야 예.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금융 상품 투자는 예. 세세한 정보까지를 파악해서 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둘 다 못 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일길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